회장님, 이곳에서 이러시면 어쩌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제 손끝은 그분의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며 헤쳤고 딸깍, 딸깍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제 안에 묻어둔 여자로서의 감각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 제 곡선을 스치며 내려앉고 손끝이 두드러진 언덕을 따라 미끄러질 때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 눈빛, 그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평강.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너는 아마 모르겠지. 그 품 안으로 저는 조용히 스며들었고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고요 속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흑황운입니다. 현대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치 안녕, 오랜 기다림 끝에 봄이 된 사람처럼요. 작은 산동네였다. 비탈진 골목마다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나는 마당 없는 집들 사이로 누군가의 빨래가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동네 제1위집에 살았던 저에게 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늘 흰 앞치마를 입고 장부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동네에서 꽤 잘 사는 축에 속했죠. 아이들이 집 앞까지 놀러 오곤 했는데 그중 유독 조용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윤온달. 같은 반 친구였어요. 구겨진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로 수업 시간엔 누구보다 집중력이 좋았던 그 아이는 늘 손을 들고 책을 읽었으며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창밖만 바라보았죠. 저는 그 모습이 신기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제게는 처음 겪는 감정이었답니다. 5학년 봄, 소풍날이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다고 가방만 메고 온 그 아이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유난히 많은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머니가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며 김밥, 귤, 달걀말이를 듬뿍 챙겨주셨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귤 한 봉지를 내밀며 먹을래, 귤,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내밀었고 그 손이 이상하게 여유로웠다는 걸 지금도 기억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온달이, 그가 제게 그런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같은 세계는 아니었던 아이였죠. 저는 방과 후 피아노 학원에 가야 했고 그는 공장 근처 폐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공부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불 꺼진 교실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문제집을 푸는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조용히 혼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찌르듯 아팠어요. 우리 집에서 나는 저녁 반찬 냄새가 온달인의 집에도 닿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는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다가 결국 연희동의 보육시설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6학년 때 학교 뒷산에서 나무를 타다 떨어졌을 때였어요.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렀고 아파서 울고 있었는데 온달이 날 업고 보건실까지 달려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업은 그는 혼자 갈 수 있겠지 하고 물으며 말만 남기고 교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죠. 온달이네는 왜 맨날 혼자야?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아이가 더 신경 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말을 걸었고 도시락도 나눠 먹었으며 학급 청소구역이 같을 땐 일부러 더 많이 쓸었죠. 온달이는 저를 피하지 않았지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일정한 거리에서 멈췄고 그게 그의 방식임을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답니다. 6학년 마지막 겨울, 졸업식 날이었다. 체육관은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아래 내려오니 저 멀리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윤호원 온달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였어요. 망설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졸업 축하해. 고마웠어. 그는 아무 말 없이 꽃을 받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 우리는 각자의 시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연이어 중학교를 지나갔고 그는 다른 중학교로 갔다고 들었어요. 가끔 집 앞 골목을 지나다 누군가를 마주칠까 두리번거렸지만 결국 그 아이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철물점엔 여전히 손님이 드나들었지만 보증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 회의도 있었지만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쌀 씻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이 집 떠나야 해. 그 한마디에 제 모든 풍경이 무너졌습니다. 피아노는 팔렸고 책장도 정리되었으며 우리는 비좁은 월세 집으로 옮겼어요. 학원은 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편의점, 베이커리, 시장 채소 가게. 저는 항상 무언가를 들고 움직이며 생각할 틈 없이 버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노는 놓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의 낡은 피아노에 기대어 밤마다 손끝으로 멜로디를 쓸어내렸죠. 그게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 같았습니다. 대학엔 야간 음악교육과에 입학했고 낮엔 아르바이트, 밤엔 강의, 누가 봐도 팍팍한 생활이었지만 저는 늘 나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26.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먹여주고 재워줄 남자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래. 자기 앞가림은 잘해서 걱정은 없대. 그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살림이 되지 않았고 엄마는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자주 누웠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저를 흔들었죠. 따뜻한 밥 한 끼, 젖지 않은 방바닥 하나에 흔들릴 만큼 지쳐 있었던 저는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천안의 허름한 2층 집. 남자는 말이 없었고 집은 쓸쓸했어요. 며칠 뒤 그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한 달도 안 되어 손찌검을 당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텼죠. 이 결혼은 저에게 실패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한 저의 마지막 집착이었기에 가족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임신했지만 그가 술에 취해 눈을 감던 찰날 무릎에서 피가 흘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유산이었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몇 달의 결혼 생활, 몇 분의 위자료. 하지만 마음엔 회복되지 않을 상처가 남았어요. 엄마가 될 수도 여자로서 살 수도 없었고 그에게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며 주방보조, 청소, 가사 도우미까지 몸을 써서 도망쳤고 버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자존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붙이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구인 공고를 받습니다. 연희동 단독주택, 가사도우미 구함, 숙식 제공, 경력자 우대. 서울 연희동이라는 이름에 나도 모르게 손끝이 멈췄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귤을 건넸던 내 마당, 그 아이가 꽃을 받아들던 체육관 이력서를 썼습니다. 경력과 연락처, 그리고 이름 윤평강, 그 이름 아래 흐르는 제 세월이 한 줄로 적히는 게 서글펐지만 이 한 장이 제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 안에 그가 있을 줄은 몰랐지만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저를 이끌었어요. 참 예쁜 집이었죠. 딸이 아이를 낳아봐야 하는 바람에 정 여사가 그만두게 되었고, 그녀는 아쉬워하며 저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연희동 고택, 담장을 따라 늘어진 능소화는 아직 시들지 않았고, 깔끔히 다듬어진 마당엔 돌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집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것들 대신 제가 참고 버틴 것들만이 가지는 그 느낌이었죠. 회장님은 아침을 늘 간단히 드셨고 저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점심은 회사에서 드시고 저녁은 제대로 챙겨야 했죠. 정 여사의 말은 군더더기 없이 흘렀어요. 소리 큰 걸 싫어하시고 질문도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밥맛 없다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회장님 방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과 거실을 익혔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포근한 커튼, 거실벽에 걸린 사진 액자. 젊은 시절의 남자와 단정한 여자가 웃고 있었고 여자의 손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드님이랑 따님이 외국에 사세요. 부인 되시는 분은 아기 낳고 먼저 가셨고 회장님이 혼자 두 아이를 다 키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안의 고요함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텅 비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시간이 쌓여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집안 구조를 익혔고 세탁실 위치며 냉장고 정리 방법까지 정 여사의 말에 따라 하나하나 기억했죠. 그녀는 가끔 저를 흘끔 보며 사람 좋은 건 얼굴 보면 알죠. 회장님도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제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 바지, 정갈한 차림에 단정한 이마선, 무표정한 얼굴 속 깊은 눈빛.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윤평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이 된장국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죠.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어요. 엄마도 없이 우리를 키우느라 사람 곁에 두는 걸 잘못해요. 근데 아빠가 직접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빠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야라고.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녹아내려 앉았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진심이셨구나 라는 말을 내뱉었죠. 그날 밤 회장님은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밥상을 내어놓았고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딸한테 말했어요. 그때 운동회에서 귤을 건넸던 아이가 내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한 존재였다고. 그게 너였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고였고 그는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고마워요. 평강씨,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50년 전 평강이 그 운동장에서 조용히 박수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그 말 저한테 정말 큰 위로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된장국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이 다시 맞닿는 순간이었죠. 온달이 조용히 말했다. 이젠 다시 혼자 밥 안 먹고 싶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그럼 제가 같이 먹어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매일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기대었고 아무런 스킨십도 없이 손끝이 스칠 때 마음이 먼저 닿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조용한 주말 아침 저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배추무침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냥 평범한 하루일 뿐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온달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식탁에 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으며 물컵을 옮기며 저는 괜히 바빠 보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쌀쌀하네요. 온달 회장님이 거실로 들어왔고 늦은 오후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내일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같이 먹어요. 오늘 저녁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톡하고 뛰었고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밥이 조용히 식어갔고 그의 눈빛이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밥을 먹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다 할까.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목이 메일듯했죠. 그는 반찬을 집으며 평강 씨는 늘 따뜻하군요. 음식도, 말투도, 눈빛도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들키지 않도록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 온달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밤이 길어요. 마음도 같이 길어지나 봐요. 그는 조용히 말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잔에 비친 제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등위에 따뜻한 손을 올렸어요.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이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50년 전 그 운동장 한 구석에서 본 눈빛. 오래된 갈증과 조심스러운 갈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잡고 싶었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온달씨 그 이름을 입에 올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 위로 손을 얹었고 그 손길은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고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머물렀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이 닿은 진짜 입맞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한편에 앉아 그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평강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림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의 손에 기대며 네라고 대답했고 우리의 숨결이 천천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얼굴 가까이 끌어와 손가락에 살짝 입을 댔고 오랜 기다림의 인사처럼 입술이 닿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전해진 떨림은 귤의 향처럼 번졌어요. 그는 제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느낌이 도대체 삶이 끝난 줄 알았던 제 시간 속에 이 사람의 온기가 스며드는 게 너무 오래 금단의 영역에 있었던 듯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평강, 그동안 그리웠어라고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더 기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고 이 감정이 깨질까 두려운 듯 간절한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고 우리의 숨결이 처음으로 함께 닿는 듯했어요. 손이 서로를 꼭 잡았고 어깨와 등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방 안은 무너질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엔 세상을 다시 시작할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죠.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그의 손끝이 제 중심을 조심스레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입술을 내밀었고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오며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아직 몸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천천히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다가왔고 오랜만에 감각이 현실로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그에게 밀착하며 네,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피부를 타고 느껴지는 단단한 온기,
늙은 몸이지만 누군가를 원할 수 있는 형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허락했고 그는 천천히 제게 들어왔습니다. 격정은 없었지만 서로를 느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당신 안에 있으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는 저를 꼭 안고 고요한 파동에 닿으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울렸고 저는 그의 가슴 위에 고개를 뉘었죠. 다음 날 아침 부엌엔 여느 때처럼 된장국 냄새가 스며들었지만 공기는 더 따스했고 불안 없이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어제의 밤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달이 다정하게 숟가락을 건네며 우리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되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으며 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아침도 밤도 곁에 있으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서로를 잊지 않는 날로 바꾸어 갔습니다. 저녁이면 거실 쿠션 위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주말마다 정원에 나가 작은 화분을 가꾸었죠. 봄이 오면 마당 화단에 철쭉이 핀다고 말했던 그의 말을 떠올리며 손을 맞잡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고 조용히 눈을 감고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라는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제 인생에서 남은 시간에도 함께 해준다면 그게 제 행복입니다. 라고 했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물론이죠. 이 길을 따라 함께 걷기로 했으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가만히 놓아둬도 함께해도 좋은 사람으로 마침내 내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안녕.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첫사랑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살며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설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도 지금의 여러분도 누군가에겐 잊히지 않을 사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가슴에 스며든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 있다면 용기 내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 더 은밀하고 따뜻한 순간으로 찾아올게요. 무흑황혼이었습니다.